안녕하세요, 뽀 아일랜드 여러분. 양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많이 기다리셨던 항공사와 조업사, 아웃소싱, 그리고 램프 조업이랑 화물, 카고 운송까지 같이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국내 항공사 기준으로 항공사 직원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의 자료집을 보시면 양뽀항공사 국내선 기준을 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그 항공사 직원분들이 하는 업무는 이제 채용을 대졸공채 위주로 하고 있고요. 이제 간혹가다 초대졸 졸업을 채용하시기도 하시는데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대졸공채 일반직이라고도 합니다. 일반직 직군은 직무가 굉장히 다양하고요. 예를 들어서 여객운송 총괄이라든지 회계사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노선 영업이라든지 영업 지원 등 정말 다양한 직무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항공사의 여객운송 총괄직 혹은 여객운송직이라고 한 번씩 이제 공항 채용이 나오는데요. 이분들은 카운터, 게이트, L 등 이제 현장 업무가 아니라 사무실에서 조업사 그리고 승객 운송에 필요한 사무 업무와 그리고 총괄 관리를 도맡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실제로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건 아니고요. 오피스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간혹 저희 제주공항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지방공항 같은 경우엔 항공사 대졸공채 정직원분들께서 카운터 수속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다른 데 항공사는 전부 다 조업사에서 근무를 하시고 계시는데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은 정직원분들께서 근무를 하고 계시네요 라고 여쭤봤더니 이제 제주공항은 이제 승객도 워낙 많고 또 플라이트가 계속 있다 보니까 그 비정상 운항 상황이 많이 발생해서 아무래도 조업사 직원분들이 이제 손님들을 핸들링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많아서 이제 정직원분들이 계속 하고 계신다고 하고요. 이제 처음에 양뽀항공사가 생기고 나서 이제 항공사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조업사라고 해서 이 항공사의 일을 덜어줄 회사와 계약을 해서 현장 업무만 담당하는 조업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항공사 직원분들은 거의 사무실에서만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또 현장직은 그래서 조업사 혹은 자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물론 조업사 계약을 항공사와 할 당시에 이제 그 총괄 업무까지 계약하는 곳도 있긴 한데 이거는 항공사와 조업사의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이런 경우도 있다라고 알아주시고요. 또 이제 한 번씩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서비스 인턴 채용 공고가 나잖아요. 그분들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정직원은 아니고 말 그대로 이제 계약직 서비스 인턴인데 정직원분들은 사무실에서 근무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 서비스 인턴 직원분들은 현장에서 2년 동안 근무하시고 이제 다시 본사 시험을 통해서 정직원이 되시거나 아니면 이직을 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조업사, 자회사, 그리고 아웃소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공항에 가면 볼 수 있는 그 현장에서 발권, 체크인, 또 게이트에서 업무하시는 그분들이 맞습니다. 이분들은 아까 항공사 편에서 조금 말씀드렸지만 그 항공사의 업무 분배를 위해서 현장 업무만 하시는 분들로 계약을 해서 예를 들어서 AQ, 에어코리아, KA, 샤프 에이비에이션 K, KT, ATS 등 풀서비스 캐리어 그리고 로우코스트 캐리어에 따라서 업무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LCC 같은 경우에는 그 휠체어 서비스 업무를 도맡아 하지 않고 인원이 필요하면 해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필수는 아니라서. 근데 보통 이제 LCC 기준으로 하신 업무는
손님 수속할 때 발권해드리고 수함을 위탁해드리고 이제 게이트에서는 출발 그리고 도착 LL 이제 짐 수함을 찾고 이런 부분 도와드리고요. 풀서비스 캐리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조업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사랑이라고 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손님들 그리고 라운지 이용하시는 승객분들 또 UN 비동반 보호자 12살 미만인 어린이들 혼자 탑승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조업사랑 계약을 해서 내 돈을 내치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 항공사 자체의 조업사를 만들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서 만들어낸 게 바로 자회사예요. 예를 들어서 잘 아시는 이스타포트, 티웨이 에어 서비스, 자스가 있죠. 그래서 자회사도 어쨌든 이 조업사에 속합니다. 그리고 자회사의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복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죠. 뭐 이스타포트라든지 뭐 티웨이 서비스, 자스 모두 다 마찬가지로 직원 할인 티켓 뭐 90%, 50% 할인 그리고 내가 사용 못했을 때 가족과 함께 쓸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 그리고 인센티브가 나올 수 있는 점이 굉장히 좋죠. 아웃소싱은 이제 예를 들어서 대부분 콜센터를 많이 지원을 하는데요. 항공사 혹은 조업사 소속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정말 아웃소싱 회사의 소속이기 때문에 일단 좀 단점이라고 할 만한 점이 항공 경력 인정이 안 되고요. 대신 자소서에 내가 대한항공 콜센터에서 근무를 해봤다, 뭐 항공사 안내 서비스를 해봤다 이런 식으로 자소서에 녹여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분들은 아웃소싱 소속이기 때문에 조업사와는 또 별개의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국제선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양뽀 아살라 말라이쿰 항공사죠. 누가 봐도 외항사죠. 여기서 대졸공채 혹은 이제 여객운송 관리직이라고 한 번씩 채용 공고가 뜨는데요. 외항사이기 때문에 굳이 꼭 대졸공채가 아니더라도 이제 초대졸 혹은 대학 졸업 예정자분들도 지원 가능한 공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뭐 입국, 출국, 국토부 안전점검, AOC 회의 참석 등 제가 하고 있는 업무인데요. 이제 여객 운송에 필요한 국제선 서류 그리고 해외 본사랑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조업사 직원분들 관리도 해야 되고 그리고 계속 교육도 해줘야 돼요. 뭐 우리 항공사의 지침이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지침들도 계속 알려드려야 되고 또 위험물 관리 교육이라든지 그래서 그 우리 항공사 외항사 운항의 모든 책임을 지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책임감을 가지고 계시죠. 국제선은 특이하게 이제 한국 직원들로 다 전부 채용을 하기도 어렵고 또 인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도 않고 또 본사 현재 직원들을 한국으로 보내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제 항공사가 우리 한국에서 영업활동을 하려고 이제 원래는 지사를 설립해야 되는데 이제 뭐 절차라든지 비용이 많이 든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항공 전문 기업들이 있어요. 여기를 선정해가지고 경영권을 아예 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총판 대리점이라고도 하는데 이 위임받은 곳을 GSA라고 해요. 많이들 들어보셨죠? 외항사는 이 GSA에게 모든 권한을 일임해서 이제 여기 직원분들은 이제 공항 안에서도 뭐 항공사 온스텝 역할까지 하시기도 하세요. 예를 들어서 뭐 샤프라든지 글로벌이라든지 세성, 대주, 보람, 동부공항 서비스, 우이랑 원두 여기 이런 곳들이 있다는 거 또 알아주시고요. 이제 양포 아살라 조업사죠. 이제 국제선이기 때문에 국내 항공사 조업사와 동일하게 항공사의 현장 업무 대행을 해주는 곳입니다. GHA라고 해서 그라운드 핸들링 에이전시라고도 하는데요. 사실 이제 GSA 같은 경우는 국내 항공사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GHA는 조업사라고 부를 수 있는 국내 국제항공사 모두 사용이 가능한 용어입니다. 업무는 국제선
출항에 필요한 서류들, 그리고 절차에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국내선보다는 업무가 조금 더 있을 수 있으시고요. 근데 비슷해요. 똑같이 수속하고 수함을 보내고 뭐 게이트 출도착 업무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GHA는 그 아까 우리 조업사에서만 현장 근무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대한항공, 아시아나 정직원 분들도 조업사 업무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외항사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 외항사의 현장 업무를 대신해 준다고 하면은 여기 대한항공 정직원 분들도 GHA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희 항공사도 지금 대한항공 정직원분들이랑 계약을 해서 실제로 저희 카운터 수속은 대한항공 정직원분들이 해주고 계시고요. 게이트 출도착은 KTEC에서 해주고 계시고 램프 조업은 카스에서 해주고 계세요. 이런 것처럼 계약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잘 아는 GHA로는 이제 아시아나의 AH 있죠. 또 샤프, 동부공항 서비스, 스위스포트 등 아주 많은 곳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램프 조업. 이 뭔지 다들 궁금하셨죠? 이제 램프 조업 같은 경우에는 지상 조업이라고도 하는데요. 지상직 직원은 맞지만 정확히 말하면 지상 램프 조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수화물 조업을 해주시고요. 저희는 BSA 램프라고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승객이 위탁한 수화물을 이제 BSA에서 짐을 받아서 목적지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거를 램프로 가져와서 램프 직원분들이 비행기 안에 쏙쏙쏙 탑재해주시고 또 운반해주시고 인계도 해주세요. 이분들께서 푸시백, 토잉도 해주시는데 이제 푸시백 같은 경우는 이제 출발하는 항공기의 계류장에서 활주로로 이제 비행기 같은 경우는 얘가 혼자 뒤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푸시백 차로 밀어주시거든요. 기계를 연결해가지고. 그래서 이 활주로까지 밀어서 푸시백 시키거나 이제 정비 혹은 운항 목적으로 항공기를 이제 지정된 위치로 이동을 시켜주세요. 또 기내식 운반하고 탑재도 해주시고요. 또 비행기 안에 밖에 클리닝도 해주세요. 또 겨울에는 제설, 제빙, 방빙도 해주시고 또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 중 한 분이 이제 마샬이라고 해가지고 그 야광봉 들고 이렇게 비행기 유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이분들 업무도 있으시고 또 그 저희 비행기에 뷰리지를 못 댈 때 스텝카 그 비행기에서 내려오는 계단 스텝카라고 하거든요. 이거 스텝카 대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 활주로에서 공항 청사까지 램프버스 운항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기내 식수라고 해서 이제 폴터블 워터라든지 이제 화장실 치워주시는 그 토일렛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이제 뭐 정비상의 문제가 있을 때 뭐 갑자기 비행기가 전원이 꺼졌다 그럼 전원 공급도 해주시고 또 시동도 켜주시고 이제 객실 냉난방 기기까지 다 지원해주시는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저희 같은 현장이어도 업무가 나누어집니다. 항상 그 채용 공고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채용 공고에 일단 그 항공사 소속이면은 주, 아시아나 항공 이렇게 나와 있고요. 뭐 2020년 대졸공채 모집 요강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나오고요. 초대졸까지 같이 하는 경우는 이제 뭐 주 에어부산 모집 요강 쭉쭉쭉쭉 해가지고 이제 그 지원 요건에 2, 3년제 조업사도 마찬가지로 뭐 이스타포트 혹은 ATS 해가지고 어느 항공사 핸들링 해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이 모집 요강만 잘 봐도 항공사 소속을 채용하는 건지 아니면 조업사 소속을 채용하는 건지 정말 아웃소싱을 채용하는 건지 보고 알 수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우리가 자소서를 쓸 때 거기에 맞춰서 쓸 수 있거든요. 항공사에서 근무를 하는데 저는 카운터에서 발권 업무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자소서에 적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한 7년 동안 계속 이제 취준하시는 분들 첨삭을 해주다 보면은 정말 여객운송이라고 해서 항공사 대졸공채 그렇게 적어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되고, 현장 업무는 조업사에서 해주는 업무이기 때문에 꼭 잘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항공사, 조업사, 아웃소싱, 그리고 화물, 근무하시는 직원분들께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지 제가 짤막하게 설명, 그리고 제가 직접 쓴 내용을 같이 참조해서 파일로 올려드렸는데요. 이거 한번 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이라든지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